대운의 이게 사주팔자에서 타고난 원국 연월일치는 저걸로 보면 자동차로 보는 거예요. 자동차, 탱크, 항공모함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기계, 하드웨어. 그래서 사주 원국이 좋은 사람은 자동차가 옵션이 좋은 거예요. 아니 기본적인 뭐 그랜저나 뭐 에쿠스타 거기다 옵션도 훌로 붙였다. 자동차 타고난 것이 좋은 거. 원국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자동차에 어떤 하드웨어가 좋고 뭐 자동차가 아니래도 뭐 탱크로 태어났다. 항공모함으로 태어났다. 인공위성으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근데 운은 이 길이면서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환경. 소프트웨어나 환경. 길인 거예요. 길. 그러니까 에쿠스로 태어나는데 산길로만 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집차라든지 이런 것만큼도 엄청 못한 거죠. T코로 태어났어. 태어나기 T코로 태어났는데 고속도로만 달리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훨씬 속도는 빠르죠. 100km, 120km를 밟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국과 사주 원국은 어떤 하드웨어라면은 이것은 어떤 길이나 주변의 환경이다. 그래서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기도 태어나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이 안만 좋다고 태어나기를 너무나 엉망으로 태어났어. 차가 초년에 완전히 어떤 그 장애로 태어났는지 크게 어떤 다쳤어. 이러면 이건 또 이제 회복 못할 만큼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 원국과 대운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운이라는 것은 매년에 2012년에 태어났으면 1살, 2013년엔 2살인데 세운이라는 것은 임진, 계사, 갑오 이거는 객관적인 기운이에요. 객관적인 기운.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오는 기운이고 대운은 사람에 따라서 같은 육식갑자에게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운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객관적으로 똑같이 들어오는 기운이고 대운은 사람에 따라 틀린 기운이고 대운의 연도도 틀리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연과 일은 오행을 다 갖고 있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오행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간신, 빛배신이, 목화, 토금수가 20%씩 갖고 있잖아요. 이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암만 간이 큰 사람도 30%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게 그런 거예요. 개는 이것이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는 토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이 당뇨병에 엄청나게 취약한 겁니다. 말은 엄청나게 이게 간이 목기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놀라는 건 말이 힝 하고서 놀래고 넘어가는 게 말이. 간이 없기 때문에. 간의 기운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행을 갖다가 제대로 이게 퍼센티지를 맞춘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중요한 것이 오장육부의 균형 아니에요. 균형. 그걸 맞추기 위해서 체질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것이 자기가 부족한 쪽을 먹고 부족한 쪽에 대해서 강력한 음식의 디자인을 갖는 거 아니에요. 간이 부족하면 신맛을 강렬하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은 짧으나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운이고 그래서 이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신은 이런 기운이라고 해요. 짧지만 강력한 기운이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그 시간의 기운은 강렬하기에 우리가 일진 같은 것에서 병정사엄이나 인계 해자축 될 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거나 무덥잖아요. 이 일진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구나.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강력한 기운이 다가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육식갑자라는 것은 이게 이모년 하면은 이모는 이모년과 이모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똑같은 컨셉인데 하늘에 찬 냉기가 있잖아요. 지상에는 뜨거운 열기가 죠. 오화는 뜨거운 열기인데 이게 병기정하네요. 얘는 햇살, 뜨거운 열기, 얘는 뭐야? 뭉치는 습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정화가 임사오기라 정인파면 목을 해서 목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오는 기운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년에는
아래에서부터 하늘로 치솟는 기운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모년에는 뭐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치솟는 기운이 많아요. 이모군란 밑에서 치솟아 올랐죠. 그 조선어학기 사건, 그 해방 전에 이랬던. 그 다음에 이모년에 붉은 악마 2002년 월드컵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임년에 이 치솟는 기운이 이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간망의 간목의 나라 아니에요. 간목은 뭐예요? 화를, 이게 목생화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수와 화의 기운을 갖다 잘 쓴다고요. 그 대신 우리나라 경년에 이게 항상 다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육식갑자의 연과일은 그 사건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모일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많은 경험을 이모일에는 이런 아래에서 치솟는 기운이 많은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이 또 저기 은행이나 어디 가게 되면은 병이 들어간 날이나 정이 들어간 날에는 분실물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왜? 이런 날은 충동적이고 급하고 이렇잖아 이게. 이게 일어나는 분실물이 많다. 이게 다 이제 그 일진에 관계된 얘기인데, 이모군란 조선어학계 사건 60년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특히 동방 간목의 간인방의 간목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목을 치는 경애금이네. 경술년, 경인년, 경신년, 경인년. 연평도 포격 사건 났죠. 5.18 민주화 운동 일어났죠. 6.25 전쟁에 경술국치 당했죠. 이렇게 이제 경자가 들어가는 해에는 물론 이것이 이제 풍수 20년에 따라서 또는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육식갑자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런 거에 바탕을 두고서 이런 속성이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띠러본 것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잘 맞아요. 닭띠, 새벽 닭이면 일생 바빠요. 일생 새벽 닭이면. 겨울철 닭이거나 저녁 닭띠면은 한가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안 하는다. 그 다음에 소띠는 아이고 축생아 그러잖아요. 아유 축생아.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축생아가. 소가 언제 노는 적 봤어요? 한겨울에 한밤을 제하고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이게 소띠들 축생은 진짜 이게 이 사람 가는 때는 바빠요. 항상 놀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전생의 어떤 인간적인 윤회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아이고 축생하는. 가을철 닭띠는 유금이면은, 유금이 뭐예요? 피부 아니에요, 피부. 가을철에 닭띠가 유금이 6월에 유시에 타나면 피부가 백옥 같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뱀은 동면을 하잖아요. 뱀띠가 겨울철 뱀은 마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먹어요. 동면하면서 못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뱀은 약간의 그 한여름 좀 지나서 그 가을철 동면하기 전 뱀이 완전히 사람이 힘이 좋은 뱀이에요. 그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띠가 비가 농사 질 때는 한창 일을 많이 하는데, 용띠가 가을철, 겨울철 용, 이거 한직에 있는 사람들 많다고요. 공직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한다. 쥐띠는 평생을 부지런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토끼는 발랄하고 천진무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잔나비띠는 영리하고 이런 거, 이게 다 이게 띠가 가진 속성을 갖다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 얘기죠. 진짜 이런 것은 잘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축은 창조적이고, 인면은 생산하고, 진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오미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전환하고 컨설팅하고 큰 데로 나가고, 왜냐하면 이건 잘하고 싹트고 잘하는 데서 열매 맺는 데로 이걸 전환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오미는 나름대로의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유통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신유는 가공하잖아요. 가공하고 이걸 갖다 모디파이 하니까 지식, 정보, 법률, 의료 이런 모든 생산과 유통
관계되지 않은 다른 분야들을 갖다 하는. 그래서 이걸 갖고서 단지 이제 유월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사주에 신유가 같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월지를 끼고 있을 때, 엄청나게 이런 능력이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수레월은 뭐예요? 이걸 갖다가 걷어들여서 추수해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 마음의 평화, 건강, 회개 이런 쪽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묘는 가장 습기가 촉촉하게 버드나무에 물 오르는 게 묘예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이게 H2O 아니에요. O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고 이렇게 갖고서 이쪽에는 음전화가 강하고 이쪽에는 양전화가 강해서 이게 이제 다이폴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음양의 전하 분포가 틀려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물이 결합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결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녹여.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물은 강력한 결합력을 가졌는데 이게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결합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물 오르는 나무가 해당되는 것이 묘라고요. 그럼 인묘진 봄철에 물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묘가 많으면은 결합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게 을목, 묘목 이렇게 천간으로는. 그 묘 다음에 진도 있고. 그래서 사주팔자에 묘진, 묘모, 진진 이런 것이 많으면은 엄청나게 끈끈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결합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고 궁금해서 죽어. 심심해서 죽어. 호기심 많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게 많은 사람들이 묘진, 묘모, 진진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술을 해. 술은 뭐예요? 낙엽 다 졌잖아요. 추수 다 했죠. 설이 내렸죠. 건조할 때로 완전 건조해졌잖아요. 이제 까치 건조 누가 들러붙으면 귀찮아하는 거. 그래서 호기심과 까칠함의 사이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런 기운이 많은 대운 본인 사주에 이런 기운이 많으면은 이 해는 아니고 유하고 술 이게 다 건조한 거예요. 유술, 술술, 유유. 건조에 이거는 동급 체강이에요. 동급 체강. 건조하면은 사실 몸에서 이게 비듬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도 떨어지고, 혼자 있는 것이 엄청나게 좋아요. 혼자 있는 걸. 혼자 이렇게 다 편안하게 있는 걸. 사람이 들러붙으면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귀찮아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술해가 있으면은, 이 또 술해는 뭐예요?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빈 들판에다가 이게 이제 곡식을 갖다가 이제 내년에 씨앗으로 쓸 거, 팔 거, 먹을 거, 이게 다 걷어들이고 수정하는 기제라네, 이게. 술해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종교로 간다고 그러고, 뭐 어디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영생, 건강, 뭐.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안 나가요. 방 안에 박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고 바깥에 나가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심해지면은 광장공포증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도 못해요. 너무 심해지면 이런 기운이. 바깥으로. 그래서 숨 막히고 광장공포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 밖으로 어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진사월에. 진사월에 기강이 강한 사람은 세상 밖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하죠. 그 진사의 격에 강한 사람은 옷 차려입고 팬시하게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진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급 마케팅, 큰 스케일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레가 있는 사람은 차려입고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멋있게 집안을 꾸며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폐쇄공포증, 이 진사를 갖다가 진사가 강한 사람을 갖다가 집에 가둬둬 봐요. 폐쇄공포증이에요. 폐쇄공포증.
박지성 선수, 최인원 선생이, 제목이 이 최인원 선생의 아주 명작 고전 중에 하나가 광장 아니에요, 광장. 최인원 선생의 사주를 보면은 이 재가 광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광장이 넓은 영역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편인이 있어갖고서 편인과 상관은 상관생제하려고 필요하고 재가 필요하고 편인 제어하려고 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는 재예요, 재, 영역. 그러니까 이분이 이 광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소설을 쓰셨던 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2개의 심장, 이렇게 3개의 폐, 이렇게 갖고서 넓은 운동장을 갖다 곳곳이 뜬다고 그러잖아요. 재중의 편재라는 것은 넓은 땅에 넓은 땅, 저 멀은 세상, 이 편재가.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는 본능적으로 넓은 영역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한국에 있고 싶지가 않아. 다각적인 외국으로 가고 싶어. 외국에서도 가장 먼데, 그 다음에 넓은 곳을 하는, 이게 넓은 영역, 세상. 그래서 넓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넓은 영역을 갖다가 뛰는 것은 운동장을 곳곳이 뛰잖아요, 이게 있어요, 운동장을.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주팔자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법칙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